맞습니다. 지금부터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이곳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정면에 국기가 여기 있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절만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착석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김지연입니다.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원근 각지에서 와주신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인사말을 전해주실 분들께서 모두 오신 거 맞죠? 지금 와 계시죠? 진평련 공동상임대표이신 원성웅 대표님 그리고 목사님께서 인사말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맞아요? 날씨가 다시 추워졌죠. 뜻깊은 행사에 또 오신 또 앞으로 발제하고 토론하실 또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남인순, 정춘숙 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발의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움직임은 모든 유형의 가정에 대한 차별 금지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실상 동성 간의 결혼과 동성 커플의 동거를 합법적으로 합법적 가정으로 포함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므로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맥락의 법안이라 사료되어서 이 법안 개정에 우리가 반대를 해야 합니다. 우리 헌법에 이미 수천 년 동안 지켜져 왔던 남성과 여성이 사랑으로 결합해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법이 명문화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넘어서 보편적이고 전통적인 인륜의 도리를 회파하면서 동성 간의 결혼이나 동거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을 합법화하게 되면 우리 사회에 음란하고 폐괴한 풍속이 빠른 속도로 퍼져나갈 것이고 에이즈 같은 병이 심각하게 번지게 될 것이므로 이런 위험하고도 비도덕적인 법 개정에 우리는 반대를 해야 합니다. 저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반인륜적인 조항이 내포된 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서 성경 창세기 3장의 내용이 떠오르더라고요. 거기에 간교한 뱀이 하와를 꼬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기서 뱀은 사탄을 의미하는데 사탄은 하와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합니다. 먹어도 돼. 먹어도 죽지 않고 도리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될 거야. 이게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함으로 인류의 불행이 시작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의 짧은 생각으로 전통적인 가정 개념을 헐어내고 인륜의 법칙이라고 하는 담을 허물려는 시도는 성경의 표현대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행위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건강가족기존법을 없애고 위헌적인 내용들이 포함된 가족정책기본법으로 개정하려는 이 발의자들이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미사려고 해도 성소수자의 인권과 차별받고 있는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신장시키려고 한다는 말로 그럴듯하게 포장한다 하더라도 그 법 개정 후에 예상되는 결과는 행복하기보다는 경건과 절제, 미풍양속의 건전한 분위기가 크게 훼손되고 말 것이고 자유가 방종으로 타락되는 현상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이 수천 년 동안 인류의 교훈이 되어온 성경의 가르침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법을 통과시켜서 금단의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는 이러한 그 시도를 우리가 용기 있고 또 지혜롭게 막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코로나 시대 건강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축복하며 인사를 마칩니다. 네, 원송웅 상임대표님의 인사말이었습니다. 이어서 전 헌법재판관이셨던 이정민 전 재판관님 인사말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로고스의 이정미 변호사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건강한 가정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진평년 대표님들과 운영위원 여러분, 복음법률과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짧은 준비 기간 안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렇게 훌륭한 기자회견이 되도록 준비하신 모든 애쓰신 사명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는 길지 않은 기간 여러 법들에 대해서 다양한 사건을 접하였습니다. 헌법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당사자들은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당사자의 주장에 휘둘리게 되고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당시 제가 붙은 것은 우리나라의 기본법인 헌법과
그 헌법에 내재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와 법치주의라는 가치관이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같은 기준이 언제나 동일하게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헌법은 분명히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이 정한 가족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것이고 국가가 보장하는 기본 질서입니다. 하위법을 통해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적 사회 질서를 흔들려는 움직임이 최근 많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조하에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적인 이념과 가치관을 부정하는 자유는 허용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헌법의 기본 이념이고 법치국가의 기본입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법률가들이 먼저 나서서 우리 사회의 기초인 가족을 또 우리의 법치주의를 단단히 지켜내는 초석이 마련되고 다져지기를 기대합니다. 당연한 것들이 당위로 여겨지지 않고 끊임없이 의심받고 공격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당연한 것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굳건히 지켜내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신 여러분, 방송으로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님께서 인사말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상임대표 이봉하 대표님. 네, 질문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은 발언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계속 마스크를 끼고 계셔야 됩니다. 계속 이제 그 영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언하는 모든 분들은 다 마스크를 끼고 얘기하시는 걸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코로나 상황으로 모두가 힘든 가운데 귀한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른인권 여성연합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이봉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이며 헌법 가치인 남성과 여성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운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결혼 제도가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유지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래전 제가 행정부 내에서 여성 문제와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시절에도 여성의 인권과 복지를 신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런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여성 운동의 방향이 이처럼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가정과 가족을 공격하는 상황으로 이르게 될 줄 몰랐습니다. 아마도 그 누구도 몰랐을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다음 주 여성가족이 입법한 소위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의 중요성과 소중함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사이에 논의의 포인트를 빼앗겨 버린 것이 아닌가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국민적인 지혜와 역량을 모으면 이 시대에 만연한 개인주의화의 파고를 거슬러 여성이 그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가정 안에서 자유와 행복을 맛보게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이번 개정 법안을 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가족 해체를 통한 여성 해방을 이상향으로 여기는 페미니즘 단체 출신으로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 피해 호소인이라는 해괴한 용어를 만들어낸 장본인입니다. 보편적 상식으로는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안은 가족의 정의와 건강가정을 삭제하고 다양한 가족이라는
소용적인 만큼 또 모호한 언어 속에 가정과 사회의 건강성을 해체하려는 무서운 발톱을 숨기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과도한 여성주의자들은 그들만의 리그가 된 절대 권력의 단맛에 취해서 여성 인권을 빙자하여 여성 운동을 남녀가 대립하고 분열하는 왜곡된 방향으로 이끌어 급진적인 사회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범한 여성의 삶에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바른인권 여성연합은 보편적이고 가치적인 여성의 삶을 추구하며 가정을 온전히 지켜내어 가정을 가정답게 나라를 나라답게 살리는 진정한 여성운동의 새바람을 일으켜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가정의 소중함을 잊고 계셨던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이 넘치기를 바라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봉아 바른인권 여성연합의 대표님께서 인사말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런평 교수님, 진평년 집행위원장 기런평 교수님의 인사말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쁜 중에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예전에 나라들이 잘 살게 되면 더 좋은 국가가 돼야 되는데 왜 이혼율이 증가하고 범죄율이 증가할까? 도대체 왜 그럴까? 하고 제가 옛날에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교육이 잘못되었구나. 잘못된 교육으로 말미암았구나. 근데 그 잘못된 교육을 잘못된 법이 강요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물론 법과 도덕은 분리돼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지만 법이 도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법이 오히려 잘못된 것을 옳다하게 만들면은 그건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현대사회 소위 선진국에서는 잘못된 것을 강요하는 법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법을 지켜야 된다. 법이 잘못되면 정말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대표적인 법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혐오라는 이름으로 부도덕한 것을 정상이라 하고 부도덕한 것을 부도덕하다고 말하면 오히려 혐오다, 차별이라고 처벌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은 우리 사회를 올바르게 인도하는 가이드라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건강가정기본법, 이 건강가정기본법은 참 좋은 법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도록 만드는 법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번 개정안은 그런 좋은 법을 바꾸어 가지고 다양한 가정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마치 차별금지법이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걸 핑계대듯이 이렇게 해서 동거라든지 이혼이라든지 결국에는 동성결합과 동성결혼까지도 다 포함하는 그런 것을 다 정상적인 가정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여성가족부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도 보면은 그 서구의 모델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 서구 모델을 뭐냐 하면은 동성결혼까지도 다 포함하는 서구 모델을 목표로 지향하는 그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가 서구에 좋은 거는 따라가야 되지만 나쁜 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지금 서구가 얼마나 가정이 파괴되고 고통을 겪는 걸 보면서도 그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동거하는 가정이나 이런 분들을 이제 차별하고 혐오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동거라든지 이런 것을 권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저는 건강가정기본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나라만큼은 정말 서구의 잘못된 것을 따라가지 않고 잘못된 법을 만들지 않아 가지고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런평 교수님의 인사말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 기쁨의 교회 이제 박진석 담임 목사님께서요, 올라오시지는 못했지만은 영상으로 4분가량의 인사말을 준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영상을 이제 보시고, 이어서, 사진 촬영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되었나요?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쁨의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박진석 목사입니다. 목회자로서 우리 의원님들이 어련히 알아서 좋은 법을 제정하시고 나라와 또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걸 잘 알지만, 저는 5년 정도 전부터, 그 이전에는 사실은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만, 동성애라든지 동성애 합법화, 또 동성결혼 합법화라든지 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또 지금 이와 또 다른 형태에서 가족관계, 가정관계를 새롭게 개정하려는 이러한 법들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사님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목회하기도 바쁘고. 그러나 유럽의 사회, 서구의 사회에서 진행되어 오는 이런 사조들과 사상과 법들을 보면서 이게 굉장히 나라의 장래를 보아서라도 또 국민들의 건강과 또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참 깊이 들여다보아야 될 문제고, 신중하게 국가의 백년되게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들의 안위를 위해서 꼭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전문가들, 오늘 아마 이 자리에는 대학 교수님들이나 변호사님들이나 또 이 분야에 10년, 20년씩 연구했던 분들이 앞장서 계실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제가 좀 거들려고 한마디 하는 것은, 이것은 특별히 교회의 문제, 기독교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모든 국민들과 모든 종교인들이, 모든 지성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동양 사회는 하늘의 뜻을 받들고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천륜이 있고 천도가 있고 천법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성경의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차별은 해서는 안 되겠죠. 혐오는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구별이 필요합니다. 남녀가 구별이 있고 진리와 비진리가 구별이 있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구별이 있고 짐승과 사람이 구별이 있고 어른과 자녀가 구별이 있는 것처럼 차별은 금지해야 되겠지만 구별은 해야 됩니다. 이 차별금지법 속에 독소조항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반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도 수천 년 동안 동서양을 막론하고 하늘의 도가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서 가정을 이룹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또 심지어는 사람이 짐승과도 살 수 있죠. 그렇지만 이걸 합법화하자, 또 새로운 가족 형태다, 이것이 보편화되고 이게 무엇이라고 생각해서는 정말 곤란합니다. 의원님들 심사숙고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것은 귀하지만 소수자의 권익, 그러나 대부분의 상식적인 우리 소시민들과 국민들의 다수자의 권리도 보호돼야 되고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탁드리기는 가정과 다음 세대는 국가의 백년대계와 미래의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지금 그동안 잘 내려져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서구에서 막 몰려오는 이게 대세요, 이게 사조라고 해서 했다가 여러분 서구 사회, 유럽 사회에 수많은 가정이 해체되고 국가가 흔들리게 되고 불안하게 되는 이런 시행착오로 초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한 교수님들이나 운동가들이나 변호사님들에게 빚진 목회자의 심정으로 의원님들 부디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고 이 법을 제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뜻이 아닙니다.
부디 이 부족한 목회자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지 마시고 이 법을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멀리 포항에서 박진석 목사님의 인사말이었습니다. 오늘 내빈이 한 분 오셨는데요. 복음 언론인의 창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이시고 전 CTS 사장으로 섬겨주셨던 김관상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다 같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누락한 내빈이 있으면은 추가적으로 도중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그 사진을 찍겠는데요. 중간에 가셔야 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는 모두 나와서 앞줄에 좀 앉아주시고요. 연단 테이블에 앉으시게 되는 오늘 분들은 제가 지금 일일이 호명하지 않을 테니까 빨리 나와주시고. 네, 순종하요. 좀 다 나와주십시오. 여러분 나와주시는 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발제자분들은 자기 이름표를 잘 보십시오. 여기 여기 됐습니까? 그리고 다 올라와 주십시오. 예, 우리 다 서셔도 강력 안 올리는 겁니다. 여기 49명 서도 돼요. 추가적으로 의자를 더 내셔도 됩니다. 네, 추가적으로 옆으로 다 같이 당겨주시면 아니 저기 모이기랑 모이는 게 여성들이 많이 와야 돼. 네, 저희가 오늘 마스크 벗은 장면은 찍지 않습니다. 대표 알겠습니다. 하나, 둘. 화이팅 한번 할까요? 다 같이 화이팅! 하트! 건강가족 기본법 개선 감사합니다. 하트! 감사합니다. 하트 맞으시고 건강을 사랑합니다. 하트! 가족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일사천이라고 이제 해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네, 그럼 앉은 자리에서 보세요. 예. 오늘 발제자는 세 분이 계십니다. 순서가 바뀌어서요. 먼저 강봉석 이제 홍익대 법대 교수님께서 먼저 해주시겠고요. 이어서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님, 그리고 미국 변호사이시고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연구소 실장으로 계신 우리 전윤성 변호사님께서 차례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쉬는 시간 없이 토론회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법무법인 INS 대표 변호사님, 조영길 변호사님, 그리고 보건법률가회 상임 대표님으로 섬기고 계신 우리 조배숙 변호사님, 그리고 바른인권여성연합의 전문위원장이시고 행동하는 폴라이프 섬기고 계신 연치연 변호사님께서 차례대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토론하는 동안 모두 마스크를 끼고 진행을 할 테고요. 쉬는 시간은 중간에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연속해서 발제와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좌장을 맡은 김지연입니다. 네, 먼저 홍익대 법대에서 교수로 섬기고 계신 강봉석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음선필 교수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홍익대에서 민법을 가르치고 있는 강봉석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민법을 가르치기 시작한 게 90년대 말부터 가르쳤으니까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할 때,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이제 종강이 되면은 학생들에게 꼭 해주는 말이 있었습니다. 너희들 앞으로의 삶에서 정직하고 성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정직과 성실이라는 단어를 학생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이제 학생들의 마음에 다가올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즉 어떤 가치라고 하는 정직이라고 하고 성실이라고 하고 가정을 지켜야 된다, 이런 단어들이 호소력, 그런 가치 개념에 대한 호소력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많이 약화됐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이 이 동성애라든가 동성혼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으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제 이제 발제는 17쪽부터 있습니다. 적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2004년에 제정이 돼서 50여 차례의 개정안이 제출되었는데 11번에 걸쳐서 개정이 실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4번은 자꾸 수정에 불과했고 7번은 실제 개정이 있었지만 한두 가지 제도의 변경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7차례 일부 개정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성 있는 것이 작년 9월 1일 날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부 개정 법률안과 2달 후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부 개정안. 그런데 일부 개정안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지만 법의 제명 자체를 바꾸고 또 내용을 보면은 기본 이념 자체를 또 바꿉니다. 그리고 분량적인 면에서 내용적인 중요성 면에서 본다면은 일부 개정안이 아니라 전부 개정안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2개의 개정안에 남인순 안의 발의자에도 정춘숙 의원이 포함되어 있고 정춘숙 안의 발의자에도 남인순 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 작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로 본다면은 2달 후에 발의된 이 정춘숙 안이 좀 더 이제 체제적인 면에서 좀 더 정비가 되고 내용적인 면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여가부의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이 제도화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노력에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주도한 사람이 남인순 의원입니다. 19대 국회에서도 20대 국회에서도 이 개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20대 국회에서는 일부 개정안이 아니라 전부 개정안이다, 이렇게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의 명칭을 가족지원기본법이라든가 가족정책기본법, 그래서 건강가정이라는 단어를 없애고 가족 아니면 가족정책,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이제 가족지원기본법이라든가 가족정책기본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가족의 개념입니다. 가족의 개념인데 기존의 이제 가족의 개념은 3가지입니다. 혼인, 혈연, 입양으로 형성되는 그런 이제 사회의 기본 단위가 가족인데, 여기 기본에다가 사실혼이라든가 아니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발표는 결국 이 2가지 안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적인 내용은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 이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법적인 측면에서 어떤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인가. 특히 제가 이제 민법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의 관점 또 헌법의 관점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개정안이 동성혼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남인순 안을 보게 되면은 가부터 사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이 발의안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19쪽 오른쪽에 있는 이 남인순안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남인순안의 가장 큰 두드러진 특색은 가족의 개념을 삭제했다는 겁니다. 가족의 개념을. 이 종전의 2014년 개정안에는 가족의 개념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사실혼이라든가 대통령으로 정하는 관계로 이루어진 사회 기본단위다. 그래서 기존의 혼인, 혈연, 입양보다도 가족의 개념에 포함되는 그런 경우들을 더 확장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했는데, 그리고 그 이어지는 2018년 개정안에도 사실혼을 집어넣어서 가족의 개념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했는데 좀 이상한 모양이죠. 지금의 개정안은 가족의 개념 자체를 삭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대로 나오진 않지만 전체적인 이제 기본 이념이라든가 특히 여성가족부의 2021년 업무 계획을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요, 가족 유형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강가정기본법상 건강가정을 가치 중립적인 용어로 변경을 하고 가족의 정의 규정을 삭제하는 등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혼인, 혈연, 입양에 기초한 가족 개념의 삭제 등을 통해서 다양한 가족의 유형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결국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 가족의 개념을 삭제하면은 다양한 가족의 유형을 호습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족의 개념을 삭제한 것 같습니다. 남인순안의 또 다른 특징은 이 법의 제명을 바꾸었다는 점 이외에도 이 가정이라는 용어, 그래서 현행 법률에 있는 다양한 가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삭제를 합니다. 삭제를 하고 가정 대신에 가족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이라고 하는 일종의 가정이 건강해야 된다고 하는 가치평가가 들어가 있는 이런 표현을 완전히 삭제를 하고 가족 지원이라든가 가족 정책이라든가 중립적인 용어로 변경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전의 개정안에 비해서 또 다른 특징은 이 차별과 관련된 내용을 집어넣습니다.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가족 구성원이 서로 존중하고 부양, 양육, 가사노동 등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이루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기존의 기본 이념 자체를 완전히 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변경된 기본 이념을 생각해 보면요, 결국은 이 남인순 개정안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가족의 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해서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이루고자 함이 그 방향이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달 후에 있었던 정춘수안을 보게 되면요, 역시 이제 가에서 박까지 중요 내용이 있고요. 겉으로만 보면은 양 개정안은 완전히 별개의 개정안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실제 내용을 보게 되면은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기본적인 이제 주된 내용은 대동소이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21쪽에 있는데요, 양 개정안 모두 법의 제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고요. 남인순안이 가족 개념을 삭제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춘숙안은 가족 개념 이런 개념 자체를, 그러니까 3조의 여러 가지 개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있는데요, 정의 규정 자체를 모두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
건강가정이란 이 용어 자체가 이제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중립적인 용어로. 그 다음에 이 남인순 안과 마찬가지로 이 정춘숙 안도 가족을 형태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해소하겠다라고 하는 같은 취지의 기본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춘숙 안은 보다 적극적인 이런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여가부의 적극적인 태도 또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 이런 이제 개정안에 대해서 주로 남인순 안을 중심으로 해서 개정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족의 정의 규정을 삭제한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의 제명이 가족정책기본법인데 가족에 대한 정의 규정을 삭제했다는 것은 기본적인 입법의 모습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태도다.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두 차례에 걸친 개정안이 이 혼인, 혈연, 입양이라고 하는 이 가족을 이루는 그 기본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전 개정안은 사실혼, 대통령 영이 정하는 관계 이런 관계를 포함하는 시도를 했는데 지금은 가족의 정의 규정을 완전히 삭제했다는 거죠. 그런데 가족을 어떻게 개념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이 법률이 규율하고 있는 대상, 적용 범위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개념 정의는 필수적인데 오히려 이제 개념을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삭제하는 방법이 오히려 나중에 다양한 가족의 유형을 포함시키는 적절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민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가족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는다면 이 개인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 근간이 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의 가족 개념이 당연히 이 새로 개정된 법률에 당연히 차용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법을 보게 되면은 779조의 가족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79조는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779조 현행민법은 혼인으로 가족이 되는 배우자, 또 혈연과 입양으로 가족이 되는 직계혈족, 형제자매를 가족의 범위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779조 1항의 2호를 보시게 되면은 직계혈족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이런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고 2호 같은 경우는 생계를 같이 해야 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이 민법의 가족 개념입니다. 그래서 민법은 이러한 가족 개념을 정한 다음에 가족에게 일정한 법률 효과를 여러 조항들에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법에 의하면은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녀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자녀가 혼인을 하면은 대부분 이런 모습이 되죠. 그리고 형과 동생이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형과 동생이 기혼을 하면은 또 이게 대부분의 모습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당연히 가족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개정안을 보게 되면요. 이 현행법의 가정이란 단어를 이 개정안은 모두 가족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가족의 유형으로 여러 가지 가족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가정이라는 표현을 장애인 가족이다, 미혼모 가정을 미혼모 가족이다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정안은 민법의 가족 개념에서 보면은 이 가족과 관련된 많은 규정의 해석상 모순적인 상황이 펼쳐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은 1호 같은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가족이 되기 때문에 개정안에 의하면은 이 가족은 사회적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미혼모와 그 자녀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혼모가 그 자녀를 전혀 돌보지 않는다. 이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개정안에 의하면은 미혼모 가족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된다. 이런 모순된 현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보호받아야 되는 것은 미혼모와 자녀가 같이 사는 미혼모 가정이 보호가 돼야 되는 것이지, 미혼모인데 그 자녀를 전혀 돌보지 않는 경우에도 사회적 보호가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전혀 정책과 모순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순은 가정과 가족은 동일 개념이 아니라 개정안이 기계적으로 가정이란 단어를 가족으로 바꿨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즉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고, 가정은 이러한 가족 구성원이 생활 공동체를 이뤄서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가 가정인데, 양자를 동일하게 보고 바꾸었기 때문에 생기는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정안과 동성결혼의 인정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개정안이 향후 동성 간의 결합, 동성결혼의 합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정안 자체를 바라보게 되면은 이런 동성결합,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명문의 근거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개정 방향과 몇몇 조항은 해석에 따라서는 동성결합, 동성결혼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별과 관련해서 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제한 이유 바탕하에서 아까 말씀드린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기본 이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동성결합, 동성혼인도 가족의 한 형태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향후 가족의 개념을 동성혼도 포함시키는 그런 개정을 한다든가, 대통령령의 제정 시도라든가 이런 시도가 나중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안을 보게 되면은 가족 구성원이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역시 기본 이념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등한 가족 관계를 강조한다라고 하는 점도 역시 간접적으로 동성결합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헌법에 나와 있는 양성평등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이 기존의 건강가정기본법에도 양성평등이라는 많은 표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인순안은 현행 법에 있는 양성평등이라는 표현을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달 후에 만들어진 정춘숙 안은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을 대부분 평등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성 간의 평등이 아니라 그냥 평등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조항으로 생각이 듭니다. 민법에 의하면은 혼인에 의해서 가족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건강가정기본법 아니면 가족정책기본법의 개정을 통해서 정상적인 남녀간의 혼인 이외에 동성간의 혼인을 인정하는 규정을 과연 그런 법에다 둘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민법은 개인의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근간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에 대한 개별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민법의 기본 태도, 기본 정신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다른 개별법을 제정한다든가 개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법의 가족법의 규정을 본다면은 남녀의 결합에 의해서만 혼인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혼인을 하게 되면 그 효과로서 부부관계가 성립되는데, 부부라고 하는 한자 자체가 지아비 부, 지엄이 모로 되어 있고, 자녀의 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 이런 규정들이 곳곳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민법에서 바라본다면은 헌법과 마찬가지로 혼인은 남녀의 결합에 의해서 성립한다라는 것을 그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 민법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건강가정기본법, 가족정책기본법에 동성혼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개인의 가족관계에 근간이 되는 민법의 이러한 태도에 반하는 내용이 될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만약에 국회의 다수당의 그러한 찬성으로 민법 자체 아니면 다른 개별법에 동성혼을 합법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우리 헌법 정신에 비추어서 가능할 것인지 아까 여러 이제 인사말을 해주신 분들께서 헌법 규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결국은 민법을 포함한 건강가정기본법 모든 법률은 헌법에 위배돼서는 안 되고 결국은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상위법인 헌법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헌법 36조 1항은 명백하게 혼인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 유지돼야 하고 나아가서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이 헌법에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헌법 규정이 바탕하에 이제 개별법들이 만들어지는데 헌법의 하위법인 개별 법률을 통해서 헌법 36조 1항을 정면으로 반하는 동성혼을 인정하는 법률 아니면은 명령 등을 두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지 않나. 그래서 혹시 그런 내용의 입법이 행해지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 결정이 내려지리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맺은 말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가장 큰 요약본이고요. 가장 마지막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대와 시대의 가치관이 변함에 따라서 법률도 그 내용이 변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켜야 될 근본 가치들을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도 그 한계 내에서만 재량이 허용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익대 법대 강봉석 교수님께서 건강가족기본법 일부 법률 개정안의 전체적인 검토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음선필 교수님께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법률 개정안에는 건강가족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발제 시간이 10분으로 듣고 계신 거죠? 예, 10분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음선필입니다. 예, 건강가정기본법을 이제 바꾸려는 사람이 남인순, 정춘석 의원 둘이 있다면은 건강가정기본법 지키려는 사람은 홍익대 법대 강봉석 교수, 음선필 교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목처럼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건강가정이 없다. 도대체 뭐가 있다는 건가? 그게 이제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 4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4페이지 그 자료집 보시면은 첫 번째 문단입니다. 관점입니다. 현행 대한민국 법체계가 양성평등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 36조 제1항이 그에 대한 분명한 앵커, 근거 조항이 되고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혼인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결합, 또 가족생활 그렇죠. 이걸 기초로 성립 유지됩니다. 국가는 이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동성결합과 동성결혼을 뒷받침하려는 입법 시도는 우리 현행 헌법 하에서는 이건 차단돼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남인순 안과 정춘석 안의 문제점을 볼 때는 언뜻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만 행간의 의미와 숨은 의도를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해석 이상의 해독이 필요한 상당히 좀 정직하지 않은 입법입니다. 입법의 기본 원칙은 단순하고 명료하는 것이 존 로커를 비롯한 많은 그런 국가 권력 분석한 사람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입법 개정안은 그렇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강봉석 교수님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또 중복하는 걸 피하고요. 이후 또 토론자들이 말씀하실 것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평가로 넘어갑니다.
자료지 9페이지입니다. 첫째,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족정책기본법이라는 명칭 하에서 정작 가족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다. 이건 참 대단히 이상합니다. 우리 입법론 입장에서 볼 때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은 관련 법령의 입법 해석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 이념을 반드시 두고 기본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또 당사자의 권리 의무와 권한 책무를 규정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본법이란 지위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정의 규정을 삭제했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입법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왜 그랬을까? 일단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가족의 개념을 일단 없애고 그 후에 이제 생각하기로는 대통령령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다시 이 법률을 개정해서 추가하거나 아니면 아예 해석론으로 맡겨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성가족부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가정과 가족의 개념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건 가정 정책을 수립하는 여가부의 재량을 대단히 넓히는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만약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10페이지입니다. 지금 사실혼 관계 부부가 좀 법적인 보호 필요하다. 좋습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일정한 우리 현행 법에도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사실혼만이 아니라 다양한 가정 형체에 대해서 이런 지원 방안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법적 보호가 더 필요하다면 그런 관련된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개념 자체를 바꾼다는 것은 가족 관련 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든다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도 않고 도대체 숨은 의도가 뭐냐라는 걸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동성 커플도 하나의 가족 형태라고 파악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가정과 건강 가정 개념을 극도로 혐오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아마 이제 그 이유는 건강 가정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아예 가정에 대한 그 역시 반발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11페이지 보시게 되면 중간에 이런 가정, 건강 가정이란 용어는 단순한 견해 이상으로 가정과 가족에 대한 기본적 인식과 가치관의 대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전통적인 혼인관계, 이건 기본적인 우리 자연법과 창조질서 하에 내려왔던 그런 혼인에 대한 개념과 가족인데요. 이것을 이제 다른 소위 말해서 이제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비판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건강가정이라는 것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은 우리 현행법에 따르면 뭐라 건강가정으로 정했냐면 가족 구성원의 욕구가 충족이 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건강가정으로 유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어떤 우리 모든 가정이 다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못합니다. 이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지향해야 할 목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 건강가정이라는 용어가 마치 하나의 가정의 유형 형태로 파악해서 그러면 다른 가정은 건강하지 못하는 거냐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아예 건강가정 용어를 없애자라는 거죠. 이건 근거 없는 피해의식의 발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대단히 다소 우습기도 한 모습은 가정을 다 가족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12페이지에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 가정을 가족으로 바꾸다 보니까 되게 어색한 문장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남인순 의원안 21조 상임 노인 단독 가정을 노인 단독 가족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가족 자체는 복수적인 개념인데 단독으로 가족이 된다? 이건 언어적인 넌센스에 불과하죠. 1인 가구라는 말이 맞겠지만 1인 가족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 이 억지와 무지의 결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식적이지 않는 말이 나왔다는 거죠. 입법의 격을 대단히 떨어뜨리는 현상이었습니다. 도대체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 넓히겠다는 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의 정의를 없애버렸으니까 해석론이나 또는 하위 법령으로 만든다는 거죠. 다시 여가부의 의도에 따라서 이걸 가족 범위를 만들 수도 있고 해석론으로 만든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가장 경계하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문제되는 것은 가족관계 평등성을 강조하면서 가정의 사회적 기능을 약화시켜버렸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적인 기본 이념은 가족 형태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가족 구성 간의 민주적 평등한 관계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결국 가정의 구성 또 유지는 개개인의 그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야지 국가가 왜 개입해가지고 관여하느냐. 혼인 또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 이런 걸 강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근본적인 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 36조 1항에서 혼인과 가족 생활의 성립과 유지의 기초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고 국가가 이를 보장한다고 했는데 국가가 왜 이를 보장하는가? 결혼이란 개개인의 자유로운 결합에 불과한 걸 왜 국가가 보장하냐면 가정의 국가적인 기능, 즉 사회적 기능 때문에 바로 보장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국가의 보호는 받겠지만 국가의 그런 요구하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지 않겠다? 이건 대단히 이기적인 그리고 법 질서에서 가족을 보호하는 취지가
다시 말해서 사회적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그 다음 5번째, 이것은 결과적으로 가족 형태를 차별 사유라는 차별금지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문제입니다. 정춘숙 안에 몇 가지 계속 보면은 바로 이런 차별 개선해라라는 요구를 했고요. 특히 주목할 것은 26조 4항 여가부 장관은 대중매체에서 가족 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 편견을 그러한 내용을 모니터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필요하다면 개선을 요청하라는 거죠. 즉 가족 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해서 여가부가 계속 모니터링하다가 이걸 개선을 요구하겠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여가부가 결과적으로 차별금지법을 활용하겠다는 취지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뭐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이건 나중에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된다면은 이것과 함께 이것은 결국 차별적 언행, 가족 형태 사유란 차별적 언행에 대한 규제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될 것이다. 설사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로 이 개정안 자체로서 하나의 규제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 가장 우리가 고민하고 또 심각하게 우려 삼는 게 바로 동성결합과 동성결혼의 합법화 근거로 원용할 거라는 건데 이건 아마 우리 토론자께서 아마 벼리고 있으니까 아마 그때 더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맺는 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는 건강가정은 없습니다. 오직 다양한 가족만 있을 따름입니다. 그 가족의 형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위 법령에 따라 여가부가 정할 수도 있고 추후 입법으로 다시 만들 수도 있고 아마 지금 일단은 그 입법 형태 넘어간 다음에 바꾸겠죠. 그 다음에 해석론을 확정하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족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 이러한 개정안이 아까 말한 차별금지법으로 작용이 된다는 것이고 이에 관한 기본적인 많은 권한을 여가부와 한국가족원 등이 행사하겠다라는 것을 읽게 됩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동성결합과 동성결혼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은 없지만 대단히 이걸 교묘하게 엮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것을 하나의 평등한 가족관계의 하나로서 또 사실혼의 하나로서 그래서 차별과 편견을 거부한다는 주장에 따라서 인정하려는 그 문을 열 것이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경계하는 겁니다. 즉 이 법 속에 숨어있는 그런 문을 우리가 찾자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건 대단히 교묘한, 영어로 트리키라고 하는데 좋게 번역하면 교묘한이고 다른 의미는 또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문제를 지적하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건강가족기본법 일부 법률 개정안에는 건강가정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방금 이제 임선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여가부가 주관하고 바바라 슈티글러라는 사람을 독일에서 초대해서 가족에 대한 강의를 시켰는데 다양한 가족의 범주 안에 레인보우 가족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강의안이 공개됐었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발제자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게 소름 끼치는 개정안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어려운 얘기를 쉽게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동성혼 합법화의 초석이 될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라는 제목으로 전윤성 미국 변호사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윤성 미국 변호사입니다. 제가 PPT를 준비했기 때문에 앞에 나와서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발제할 제목은 이제 동성혼 합법화의 초석이 될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입니다.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개정안이 과연 동성 결혼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또 이제 이것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이의 제기를 하면 일부는 이거는 동성혼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확히 분별을 해야 되고 속임을 당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 쉽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그림을 보시면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여러분들 연말정산 이제 최근에 하실 때 이런 거 띄워서 내신 분도 계시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옛날에는 호적이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호적이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로 바뀌었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런 기억이 납니다. 좀 제가 심한 잘못을 하거나 부모님 속을 썩이면 부모님이 너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이런 이제 약간 좀 말을 하신 적도 기억이 나는데요. 호적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족이라는 것을 올린다, 내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가족관계 등록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시면은 이 그림을 보시면 부모가 있죠.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자녀로 아들인 홍자녀라고 이제 이름이 예시가 되어 있는데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혼인 신고를 하고 그 아들의 배우자가 이제 혼인 신고를 하게 되면 가족관계 증명서에 배우자로 올라오게 되죠. 그럼 이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여기 이 배우자라는 칸에 아들의 남자친구 내지는 남자 동거인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배우자로 들어오기는 어렵겠죠. 지금 현재 현행법에서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 중간 단계로서 예를 들어 동반자라고 이제 등록부에 기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커플인 경우에도 아들의 여자친구인데 우리는 결혼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안 하고 있는 경우에도 혼인은 안 했지만 예를 들어 동반자라는 이름으로 가족관계 증명서에 올라갈 수도 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성 파트너, 즉 남자 며느리와 여자 사이가 한 가족이 되게 하는 일들이 이제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것의 근거가 이 개정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냐?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가 되면은 이제 혼인 증명서가 동성 커플에게 발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앞에서 우리 두 분 교수님께서 너무 전문적으로 자세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림으로 좀 설명드리면 지금 현행법에는 법적인 가족이 지금 교수님들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혼인, 혈연, 입양 이렇게 세 개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며느리나 여자 사이가 법적인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둘이 너무 좋아해서 결혼식까지 하고 같이 살 수는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법적인 가족은 지금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행법에 따라서 가족은 양성평등한 가족, 즉 남녀가 결합한 혼인을 근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 파트너는 배우자가 될 수가 없고요. 남자 며느리 여자 사이는 법적인 가족이 될 수가 없는 것이 현재 법입니다. 그런데 정춘숙, 남인숙 두 분이 만드신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만약에 통과된 게 된다고 하면은 오른쪽으로 화살표 방향을 보시면 이제 법적인 가족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양성평등한 가족에서 양성이 없어지고 그냥 평등한 가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양한 결합이 법적인 가족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거기에는 원래 노란색 바깥에 있었던 분홍색 남자 며느리 여자 사이도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남자 며느리 여자 사이도 가족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두 분은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제안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 이미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는 현행 법령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부모 가족지원법, 다문화 가족지원법이 있고요. 또 이제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 양육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도 있고 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들도 있습니다. 또 독거노인들,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위한 노인복지법, 노양장기요양법도 있고요. 또 장애인 가족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아동복지지원법, 아동복지지원법 많은 법률이 있습니다. 조례도 많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도 있고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도 있고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도 있고 또 이주민 지원 조례도 있습니다.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노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까지도 이미 수없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는 법령이 충분히 있는데 굳이 왜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해서 이것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목적이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서구의 사례를 보면은 동성혼을 합법화한 많은 국가들이 바로 동성혼을 합법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입법 저항이 있기 때문이죠. 결혼이 어떻게 남자끼리 여자끼리 하는 거냐? 국민들이 저항을 하기 때문에 입법 저항을 최소화시키는 전략을 채택해서 동성혼 합법화 전에 예를 들어 동성 시민 동방자 제도 또는 동성 결합 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한 것입니다.
지금 오른쪽 표에 보시면은 이제까지 동성혼을 합법한 전 세계 국가가 29개 국가인데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동성혼을 합법한 모든 국가는 합법화 이전에 동성 시민 동반자 제도 또는 동성 시민 결합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년 내에 동성혼이 합법화되는 수순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건 결혼이 아닙니다. 혼인 아니에요. 이렇게 안심을 시키면서 들어오는데 이제 차별금지법 만들어지고 몇 년 지나면 동성혼이 합법화된다는 그러한 수순을 거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영국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여기 지금 화면에는 생활동반자법이라고 나오는데 우리나라 공식 그 번역 명칭은 시민동반자법입니다. Civil Partnership Act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동성 커플에게 혼인과 거의 동일한 권리를 주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인이란 말을 안 쓰고요. 예를 들어서 혼인신고 대신에 등록을 한다라고 했고 또 이혼 대신에 해소, 등록 해소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반자, 파트너라는 용어를 썼죠. 그래서 그거를 등록을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근데 실제 내용을 보면 혼인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퇴소하는 절차를 보더라도 이혼과 거의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 눈 가리고 아웅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처럼 이건 혼인은 아니다. 안심하세요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 공청회 자료집을 보면 영국 정부는 시민동반자법을 만든다고 해서 영국 정부는 동성 결혼을 합법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국민들을 암시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2006년도에 차별금지법인 평등법이 만들어지고 2010년도에 평등법이 전면 개정이 되고 나서 2013년도에 이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하게 됩니다. 의회에서 이제 법을 통과시켰죠. 이 차별금지법, 평등법 전면 개정할 때도 공청회를 했는데 공청회 자료를 보니까 이제 시민단체나 종교계에서 이거 동성혼 합법화하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그때 영국 정부는 아닙니다. 평등법은 동성 결혼과 무관합니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죠. 그 말을 다 믿었는데 몇 년 지나니까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13년도에 이제 동성혼이 합법화되고 나서 19년도에 이 생활동반자법이 개정이 되게 됩니다. 왜 개정이 됐느냐? 처음에 만들어줄 때는 동성 커플에게 결혼하고 비슷한 권리를 줬습니다. 동성 커플만 이걸 쓸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거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동성애 인권 단체들은 이거 차별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별이다 하라고 만족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동반자법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동성애 인권 단체는 별도의 단체를 만들어서 동성 결혼 합법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작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나는 이성 커플이에요. 남자 여자끼리 이제 커플인데 동거하는데 결혼을 하기 싫어요. 나도 파트너 등록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대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성 커플에게도 파트너 등록을 안 해주는 거는 차별이다. 그래서 결국 법이 개정돼서 이성 커플도 결혼 안 하고 파트너 등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영국의 많은 청년들은 비혼, 동거하는 이성 커플들이 결혼하기 싫다. 우리는 그냥 파트너로 살겠다라고 해서 혼인 가족 제도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개정안이 이론적 근거가 된 것이 욕 야카르타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통성적 지향과 젠더 정책성 관련 국제인권법 적용의 원칙이라는 욕 야카르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동성애 정당화 이론인데요. 이게 바로 이 개정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욕 야카르타 원칙을 보면은 24원칙에 보면은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에 상관없이 가족을 형성할 권리를 보장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든 트랜스젠더리즘이든 다양한 가족을 형성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가족 형태를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성 결혼이나 동성 시민자 동반 관계를 인정해줄 때는 이성 간의 결혼과 동일하게 권리를 주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뿐만이 아닙니다. 레즈비언이나 게이 커플 같은 경우에는 출산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비혼, 보조 생식술, 즉 이제 정자 기증이나 인공 수정 또는 대리모를 통한 출산도 허용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동성 커플도 입양을 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을 전환할 때 성전환 수술을 안 해도 됩니다. 즉 생식 능력을 유지한 채 성별을 바꾸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성인데 본인이 남성으로 성별을 바꾸면서도 자궁이나 기타 생식기를 유지한 채 남성으로 성별을 바꾸고 나서 정자기증과 인공수정을 통해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법적인 성별은 남성인데 자녀의 출생기록부에는 엄마로 기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는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하라라고 한 것이 욕야카르타 원칙인데 우리 지금 그 두 분이 발의하신 건강기준법 개정안에는 이 내용이 충실하게 반영이 돼서 물론 동성애라는 말은 없습니다. 또 트랜스젠더리즘이라는 말은 없지만 다양한 가족 형태를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욕야카르타 원칙을 법제하는 법안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요약을 드리면은 이 개정안은 결국 동성 합법화에 초석이 될 것인데 사실상으로 동성 시민 동반자 결합을 제도화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가정 용어 삭제하고 양성평등을 양성평등에서 양성을 삭제하고 또 이후에 가족관계 등록법을 저는 개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요걸 일단 만들어 놓고 나서 후속 입법으로 해서 뭐 가족 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을 바꾸면 동반자를 하던 뭘 하던 등록할 수 있는 이 방법이 마련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건강가정의 용어를 다 삭제한 것, 또 가족 형태 차별 금지한 것도 결국은 이런 LGBT 가족을 만드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이 건강가족기본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이 정충석 의원님은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민법 개정안도 발의했고요. 또 남인순 의원은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다양한 가족 형태가 이런 거다라는 거를 추정을 좀 더 선명히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정충석 의원은 이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에서 뭐 이 건강가족 기본 개정안하고 거의 뭐 몇 달 차이 안 나게 발의를 했는데요.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 구별을 삭제했습니다. 그 출생 신고를 할 때는 이게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지 아니면 혼인 외 결혼 안 한 사람이 아이를 낳은 건지를 출생 신고할 때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삭제했습니다. 왜 삭제했습니까요? 결국 동성 커플이 출산하는 경우 또는 결혼 안 하고 최근에 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혼 안 한 분이 여성분이 정자 기증을 받아서 또는 정자은행을 통해서 인공수정을 출산한 경우 그런 경우도 다 이제 구별을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한 것이 다양한 가족 형태라는 것을 이분들이 지금 상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남인순 의원한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을 보면은 혼인 외의 자의 출생 신고를 할 때는 지금 현행법은 뭐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 안 한 분이 아이를 낳았을 때는 이게 아빠가 누군지를 알기 어려우니까 현행법은 이제 엄마가 혼인 신고를 하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삭제하고 혼인 안 한 사람이 아이를 낳아도 출생 신고는 모나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하나가 하면 된다라고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왜 이렇게 바꾸는 건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 지금 게이 커플 같은 경우에는 남자 둘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가 없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리모 출산입니다. 지금 뭐 미국에서는 10년 전부터 대리모가 성업입니다. 캘리포니아 대리모 합법화돼 있죠. 근데 게이 커플이 대리모로 출산을 하면은 대리모는 대리모 계약에 의해서 아이를 낳기 때문에 대리모가 출생 신고를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게이 커플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바꾸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보게 됐습니다. 대리모 계약 자체는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안들이 통과가 되고 나면은 이런 것들이 너무 만연되고 조장되고 옹호되면은 결국 합법화를 유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충석 의원은 민법 개정안에서 아까 우리 강봉석 교수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행 그 민법에 보면은 781조에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이 자녀는 엄마 아빠 중에서 아빠의 성과 본을 따른다라고 지금 현행법에 돼 있고 민법에요. 그것이 이제 그 남녀의 양성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강 교수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거를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충석 의원 민법 개정안은 이 자녀의 성과 본은 부 또는 모의 성과 둘 중에서 부모의 협의로 정한다. 이렇게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1항을 바꾸고 있고요. 또 심각한 거는 이 781조 3항에서 부 또는 모가 사망 등으로 소재를 알 수 없거나 협의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일방이 단독으로 자녀의 성과 번호를 정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에서 아빠를 알 수 없을 때는 엄마의 성과 번호를 따른다고 돼 있어요. 근데 아빠를 알 수 있지만 아빠의 성과 번호를 따를 수 없을 때,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방에 정한다 이렇게 바꾸고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레즈비언 커플이 자녀를 출산을 하려면 단독으로 못하죠. 정자 기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공수정으로 낳아야 되죠. 근데 정자를 기증한 사람이 생물학적으로는 아빠지만 정자 기증자가 자신의 성과 번호로 따르게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대부분 그걸 안 하는 조건으로 정자 기증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 경우에 이제 레즈비언 커플이 엄마의 성과 번호로 자기의 성과 번호로 하려면 현행법으로 안 되니까 그걸 바꿔주는 거죠. 또 미혼 여성이 유부남과 상간을 해서 자녀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간통죄는 지금 폐지가 됐습니다만은 그 자녀를 낳은 경우에 유부남이 본인의 성과 번호로 출생 신고를 하도록 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부인에게 들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경우도 출생 신고를 이제 그 여성 출산을 한 엄마의 본과 선을 따낼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허용을 해주는 것을 보면 이 두 분이 상정하는 다양한 가족 형태라는 결국은 LGBT 가족을 합법화하는 것이다. 단계적으로 동성 합법화의 문을 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두 분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정춘숙 안과 남인순 안은 현행 헌법의 양성평등한 혼인 가족 이념에 완전히 위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구의 사례를 봤을 때 이것이 동반자 시민결합 제도의 문을 사실상 제도화하고 결국은 역가르타 원칙의 법제화해서 LGBT의 가족 형성을 이제 권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법으로 가기 때문에 서구의 사례를 보면 결국은 혼인과 가족 제도를 파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입법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윤성 변호사님께서 동성혼 합법화에 초석이 될 건가법 일부 법률 개정안이라는 제목으로 해외 사례와 비교해서 굉장히 잘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잘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발제자 세 분이 너무 이렇게 좋은 발표를 해주셔가지고요. 우리 또 토론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쉬는 시간 없이 이제 연속하게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드리면 집에 가서 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시간 없이 연속해서 우리 요즘 또 화력 백배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께서요. 토론을 제일 먼저 해주시는 거 맞죠? 네, 제일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네. 다양한 차별 금지, 이게 포괄적 차별 금지인데요. 핵심이 동성애를 포함한 성적 지향과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젠더 정체성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포괄적 가족 차별 금지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 금지 조항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가족 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이 문구가 그러면 법으로 이 다양한 가족 안에 동성혼을 넣으면 동성 가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이게 이제 최초로 법문화되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에서. 다시요. 동성 커플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가 최초로 법문화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이 최초로 법으로 국회법을 통과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사실 원래 통과시키려면 정확하게 정면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유럽은 아예 정면으로 시민결합보호법 이렇게 했어요. 그 시민결합 안에 동성결혼이 들어간다고 아예 입법안을 내세워서 국민동의를 얻었는데 우리나라는 동성 커플 보호법 이렇게 제안하면 얼마 전에 정선미 의원인가 진선미 의원이 발의했다가 거세게 동의 없이 폐기된 안이 바로 그 법이거든요. 이게 정면으로 들어오면 국민이 실체를 인식하고 반대할까봐 삭제하고 해석으로 들어온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국민에게 주권자인 국회의원과
또 국민들에게, 국민의 대의기관에게 정확한 의미를 설명 안 하고 모호하고 확장된 개념으로 들어와서 실제로 전혀 의도하지 않은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은 이런 방식으로 상대방을 사실은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방법을 법률은 기망이라고 합니다. 이건 묵시적 기망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묵시적 기망 방법에 의해서 국민을 속이는 입법을 시도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동성결혼 보호법, 시민결합 보호법 그렇게 내세우고 정확하게 설명해서 국회의원의 당당한 동의를 얻고 국민들의 당당한 동의를 얻어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도덕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들어오는 것은 지난번 성적 지향을 이루한 차별금지 조항에 국가인권위법이 2001년 들어올 때 그게 성적 지향 안에 동성애가 들어있다는 걸 국회의원들이 모르고 그 법 들어오면 동성애 반대가 차별로 몰리는 걸 몰라가지고 적용한 거하고 똑같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실체를 우리 민법 전문가이신 오 교수님, 또 헌법 교수이신 우리 교수님, 그리고 또 해외법 전문가이신 전 변호사님이 발제를 통해서 그 실체를 분명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법이 도입되면 크게 두 가지가 우려됩니다. 하나는 동성 혼인을 실질적으로 합법화합니다. 제가 2017년, 16년부터 우리나라 김조광수 감독이 제기한 최초의 동성혼 소송을 대리했는데요. 그게 이제 2016년 심리하고 2017년에 두 번 법원이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 상대방 대표 변호사님은 상대방을 대리한 대표 변호사님 지금 이석태 변호사님이셨는데 헌법재판관이 되셨어요. 동성혼 합법화하는 이 40여 명의 대리인단의 대표셨어요. 근데 그 법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인정 안 됐습니다.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혼인은 양성평등 기초로 돼 있다. 그리고 민법의 부분은 동성 간에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이 볼 때 헌법과 민법을 정면으로 개정 안 하고는 우리나라 동성혼에 대한 차별금지는 인정 안 된다. 이렇게 하여 거기에 딱 못 박았습니다. 거기서 차별금지 주장을 했어요. 근데 헌법상의 차별금지에 해당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거였는데 만약 이 조항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상속, 의료보험, 사회보험 이런 데 차별하지 말라는 것을 당당하게 요구함으로써 제가 보기엔 혼인신고 거부가 차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동성혼 이 법이 도입되면 실질적으로 합법적인 이성혼에게 부여되는 효과가 동성혼에게 동일하게 인정되니 동인제 차별하지 말라는 이유로 했어요. 동성혼이 양성화되는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럼 사회의 동성에 대해서 윤리적 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률적 정당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동성 행위와 동성 혼인이 확대되는 경우에 그에 따른 보건적 폐해라든지 재정적 폐해라든지 선량한 성윤리 문란으로 인한 폐해들이 우리나라에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고요. 더 숨어진 사실 폐해가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의 조항에는 단순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동성부부, 동성커플 차별하지 말라 이런 문구로 돼 있지만 실제 해석은요. 동성 성행위나 동성 혼인 자체를 양심신앙이나 여러 가지 의의로 건전하게 반대하는 것도 차별로 간주합니다. 이걸 많은 국민들이 몰라요. 이 차별금지라는 이 법조문이 실제로는 반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과 양심을 그리고 언론을 무섭도록 법률로 막는다라고 하는 무서운 가치관 통제의 독재성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게 어디 있냐? 국가인권의 보고서에 있어요. 2006년 조여울 보고서, 2016년 홍성수 보고서. 이 국가인권위가 차별이 뭐냐에 대해서 채택한 보고서인데 거기서는 아예 명확하게 이런 걸 차별로 봅니다. 인간은 남녀가 결합하는 것이 정상이다. 인간은 남녀가 결합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것만으로 차별로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성혼을 이유로 한 다양한 가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라는 이 조항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 국가사회 어디에서도 동성혼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표현 행위가 전부 차별로 몰리게 되는 이런 독재주의적 전체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보고서와 해외의 사례와 논문들에 의해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럼 이걸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죠. 남인순 의원, 정춘수 의원이 통과되면 동성혼에 대해서 반대하면 차별로 몰립니다. 법 위반으로 몰립니다.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정면으로 물어야 되는데 삭제해놓고 이거는 얘기 안 하고 또 동성혼에 대해서도 차별을 안 한다는 내용도 또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도 얘기 안 하고 국회의원한테 묻고 있으니 지금 국회의원들이 남인순, 정춘숙 의원안이 가지고 있는 동성혼 합법화의 길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반대 금지라고 하는 동성애 전체주의의 입법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양심, 신앙, 학문,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는 독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국회의원들이 모릅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찬성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안 하죠. 이런데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한 채 막 입법이 진행돼서 지금 상임위에서 심의 중이고 곧 상임위 통과되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긴급히 이런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두 안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실체 이것을 정확히 인식하시고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의원께서는 찬반 여부를 국민들을 생각해서 신중하게 결정해달라. 이름은 뭐 괜찮은데 여기 어디 있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정춘지 여가부 장관이 발표한 그 내용을 중심으로 또 우리나라의 민법과 헌법과 해외법 전문가들이 발표한 이 법의 실체를 정확하게 빠르게 인식하신 뒤에 정말 국가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해 주시지 않으시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건강가정기금법이 뭐가 삭제됐을 뿐인데 동성혼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가 법제화됨으로써 동성혼이 양성화되고 동성혼에 대해서 정상적인 비판을 가하는 모든 것이 정치 그리고 이 교육, 경제 그리고 국가행정 전 영역에서 사실은 이 법으로 금지되는 무서운 독재주의 국가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하셔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회의원분들에게 이 두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정확히 알려주시고 입법에 반대해 주실 수 있도록 적극 호소해 주시기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인순 의원, 전춘숙 의원 발의 건강가족기본법 개정안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으로 조영길 변호사님께서요. 이 삭제와 해석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묵시적 기망을 하는 이 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쉽게 또 토론해 주셨고요. 또 이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행동 요령까지도 마지막에 알려주셔서 굉장히 이제 잘 여러분들 귀에 쏙쏙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보금 이제 법률가회 상임 대표이신 조배숙 대표님께서요. 건강가족기본법 일부 법률 개정안에 대한 검토라는 제목으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금법률가의 대표 조배숙입니다. 발제자와 그리고 또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 토론자 굉장히 좋은 말씀을 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거의 필요한 부분은 다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을 피하고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정해지면 그 국가가 공권력으로 그 집행을 담보하기 때문에 거기서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한번 제정이 되고 국회에 통과가 되면 그 집행이 되고 그걸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이 제정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법의 내용이 좋은 법이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들 그리고 또 주권자인 국민이 항상 눈을 부릅뜨고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국민들이 바쁩니다. 바쁘고 그리고 법이 굉장히 많이 발의가 되고 검토가 되고 심지어는
그 국회의원들조차도 법의 내용에 대해서 깊이 검토하지 못하고 그냥 그 발의에 사인을 해주고 그리고 통과를 시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법이라 하면 법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헌법이 있고 그다음에 법률, 명령, 규칙,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법의 경우에는 헌법의 정신에 위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간혹 법에 보면은 이 헌법에 위반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성의 종류를 제3의 성을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우리 그 헌법의 경우에는 양성평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헌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또 헌법에 여러 가지 그 이런 가치를 담고 있지만 또 헌법에 또 상위 개념이 있습니다. 자연법적인 질서죠. 또 우리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혼인 그리고 남자와 여자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셨는데 그 외롭게 보이니까 또 여자도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혼인과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출산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국회에서 아주 격렬하게 저항에 부딪히고 사실 그 부분이 지금 그 아주 격렬한 토론과 함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사실상 담고 있는 이런 가족정책 기본법, 그러니까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지금 남인순안과 정춘수 의원안 둘에 올라왔는데요. 그 안을 보면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 포괄적 차별, 저희들이 반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그 내용을 사실상 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강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가족정책기본법인데요. 이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이 내용을 보면은 그냥 일부 개정안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아서 그 수정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법명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바뀌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개정안이 아니라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이다. 그런데 이 가족정책기본법 안에 가족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간단한 얘기로 안고방에 안고가 없는 겁니다. 이거 뭘 의미하느냐?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가족정책기본법이라고 하면은 가족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정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추측하기로는 전에 남인순 의원이 19대, 20대 때 그 발의한 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가족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했느냐면은 기타 대통령령으로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여지를 남겨놨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나중에 이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이나 또 이 개정 그 잡기를 더 넣어서 다른 형태를 할지 그리고 또 놔뒀다가 여성가족부의 해석론으로 갈지 이렇게 놔두는 겁니다. 그건 저는 상당히 그 의도가 불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족정책기본법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 전통적인 그런 가족 질서나 이런 부분하고는 상당히 많이 큰 혁신적인 변화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충분하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전혀 충분하게 알리지도 않고 그냥 끼리끼리 어떤 밀행주의로 그렇게 해서 뭐 논의를 해서 통과를 시킨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것은 좀 정당하지 못하다, 정정당당하지 못하다, 좀 비겁하다. 그래서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그렇게 그 반대도 격렬하고 그리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되는데 사실상 이 건강가정기본법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쓴 이 부분이 이런 논의 없이 그냥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므로 그냥 슬그머니 이렇게 개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거는 페어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입법자로서 저는 굉장히 이것은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 자기들의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상대의 무관심이나 이것을 이용해서 슬그머니 법을 제정하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입법의 태도에 있어서는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에 대한 저는 분명한 정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영국의 예를 보면은 처음부터 분명하게 나가진 않고 단계적으로 결국은 나가서 동성혼이 합법화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정안이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어떤 첫걸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좀 긴장을 하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제 이게 입법부에서 이제 이런 개정안이 올라와서 결국 이제 국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또 우려되는 점이 결국 형식적으로는 맞습니다. 뭐 다수결에 의해서 뭐 통과가 되면은 그거는 절차적인 하자는 없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중요한데 이 다수결 그러니까 다수의 의석을 점한 그런 당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게 헌법 질서하고도 맞지 않고 그리고 또 자연법적인 보편적인 가치에도 맞지 않는데 단지 국회에서 다수를 점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통과가 된다는 것은 저는 이것이 현대 법치주의의 어떤 맹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을 믿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고 또 각 지역구의 국회의원들한테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반대를 해서 저는 이 법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이제 워낙 이 부분이 알려졌고 그래서 반대도 많이 하시는데 이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해서는 잘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적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만약에 이대로 통과가 된다면 그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것하고 똑같은 결과가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이 부분의 위험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주권자로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긴장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연구하면서 또 이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의 이 토론회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법의 제정을 막는 그러한 저는 좋은 출발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배숙 대표님께서도 조영길 변호사님과 같은 결로서 이 법은 또 다른 형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고 동성결혼법에 변형된 모습이다 이런 얘기로 굉장히 쉽게 또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이제 토론자 연취현 변호사님이신데요. 바른인권여성연합 전문위원장이십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당시의 논쟁을 통해 살펴본 건강가정기본법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라고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 토론자의 미덕에서 아마 빨리 끝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앞서서 이제 동성애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시고 이 법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께 이 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 반대하실 수 있는 논거를 쉽게 누구에게나 설명할 수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법이 2004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2004년 당시부터 엄청난 반대에 계속 직면해 있습니다. 여성계에서는 계속 이 부분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 반대와 찬성의 논거가 2004년과 지금 현재 논의가 동일합니다.
찾아보면 볼수록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점에서 이 법이 왜 이렇게 반대에 되어 있는지 그 논거를 그 이유를 보는데 되게 핵심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 법의 기능에 대한 인식의 차이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을 만든 기본법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건강가정의 개념이 우리 사회가 나아갈 가정의 지향점이라고 보고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 이 법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법을 애초부터 반대했던 그 여성계와 시민단체라고 본인들은 표현하는데 여성계와 시민단체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시민단체가 아닌가 싶긴 하지만 이쪽 반대파의 입장으로 보면 사회 현상을 카테고리화하는 것이 이 법의 기능이다. 그리고 건강 가정이라는 것은 그냥 환상에 불과하다. 이런 개념하에 이 법의 목적에 대해서 보는 인식도 정확하게 갈립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한 이제 가정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보면 가정의 해체는 병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건강 가정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하고 이 회복이 가족이라는 가족의 가치를 회복하는 운동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건강가정기본법이 가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반대하는 2004년부터 계속 이 법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가족의 해체는 병리적인 현상이 아니고 사회 구조적인 현상으로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냥 생활 형식이 변경된 것뿐이고 오히려 가족주의는 극복되어야 할 사회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가족주의를 극복해서 어떻게 가겠다고 하는 것이냐면 제가 내용이 길어서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족적 유대를 통해서 사회적 연대를 확보하기보다는 이게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의 가족 기능입니다. 가족의 기능이 연대를 통해서 결과 사회의 가정과 같은 가정이 확대되는 현상 이걸 나타내고 있는데 반대로 사회적 연대를 제도화해서 가족적 유대를 달성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가족이 되도록 하자는 거고 이 사회 연대가 제도화되는 것을 막는 그 주범이 가족주의라는 겁니다. 전체주의의 맥락에서 한번 보시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오히려 가족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는 것은 건강가정을 깨라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형태가 중간에 이제 2005년에 이 법 제정되게 2004년인데 2005년에 인권위에서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권고가 있었습니다. 여가부에 대해서 그 내용 일부를 읽어드리면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법률명은 건강가정과 상반되는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개념을 도출시킨다. 그래서 이 법의 기본법 내용을 법률명을 수정해라. 그러면서 판단 이유로 제시한 것 조금만 읽어드리면 이 법률은 가족이나 가정생활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특성상 가정에 관련한 국민의 무의식에 깊은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행위규범을 형성하게 되기 때문에 이 법률이 홀인이나 혈연 중심의 가족이나 가정의 개념으로 하고 있는 것이 그렇지 않은 가정에 대해서 차별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법률 개정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예, 이렇게 이런 계속 논의가 계속적인 여성계의 반대를 일으키면서 지금 이 법이 사실 제대로 실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가족 복지의 형태로 복지 지원의 형태로 법이 제정되었는데 법이 제정된 직후에 정권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게 여가부로 넘어갔는데 반대해온 여성계에서 이 법을 집행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도 않고 가정 해체가 오히려 심화되는 현상입니다. 이런 17년 동안에 계속 이 법 정의가 뭐냐? 이 법을 인정할 것이냐, 이게 옳으냐 마냐, 건강 가정이 있는 것이냐 아는 것이냐의 논의를 하고 결국 가정 해체를 그냥 방관한 거나 같죠. 그렇다고 하면 개정의 목적이 뭐냐면 정치적인 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이 있는 것이 싫은 거죠. 이 법을 없애고자 하는 것. 가정 해체로 일어나는 모든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 도덕에 부재한 이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나갈 것인가를 이 법을 통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동일하게 이 법은 건강 가정이라는 환상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법은 개정해야 되는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라는 개념을 중시하고 가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법의 개정에 반대해야 되는 것이고요. 가정 해체가 당연한 현상이고 그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성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법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이게 동성혼이 나오는 법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법의 제정에 관여하신 분들께서 직접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동성혼이 포섭되면 왜? 뭐가 문제인데? 그럼 안 돼?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런 걸 모르고 찬성하시는 분들, 앞서 토론자분들, 그 발제자분들 다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십시오.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악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가족이
이 법을 개정을 통해서 꼭 사회에 뭐 미혼모 가정, 도와야 될 가정들이 많이 있다. 소외된 가정들이 많이 있고 이 법에 아울러지지 않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서 이 법을 통해서 꼭 개념을 변경해야 된다. 왜입니까? 이 법은 아무런 효력 규정이 없습니다. 이 법에서 어떤 지원이 명시된 것도 없고 법률로 인해서 그 가족의 카테고리에 들어오지 않아도 이 법에 의해서 어떤 불이익을 입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겠습니까? 이것은 이념 전쟁입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리시고 우리가 이것이 되든 말든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이 이념 전쟁에서 어느 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동성혼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릴 때 사실 이게 가족이나 다른 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같이 동참하실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먼저 기초는 가족을 이루고 있고 가족을 중시하고 있는 이 사회 구조를 기본적으로 깨고 그럼 어디로 갈 방향이 없이 무조건 깨고 보겠다는 이런 식의 법 개정은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염치원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또 마무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이 개정안이 말이 개정안이지 이 법을 없애는 게 목적이라는 말에 참 소름이 끼칩니다. 오늘 발표해주시고 발제해주시고 토론해주신 분들께서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법을 욕설을 쓰지 않고 설명해 주시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해 주신 우리 발표자 모든 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좀 한 번 더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들으면 들을수록 참 무서운 법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제와 토론을 모두 들었습니다. 혹시 질의응답 시간 있습니까? 이 순서에는 없는데요. 예, 딱 두 분만 짧게 30초 안쪽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견 필요 말고 질문만 받겠습니다. 예, 우리 KHTV 대표님께서 그 법안이 순서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절차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 법안이 어디까지 왔는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가위에 지금 발의가 되어 있고요. 지금 2월달에 임시회가 열려 있는데 2월 18일날 여가위 소위에서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가위가 통과되면 그 다음 전체회의 부의되고 본회의로 가기 때문에 여가위에서 논의가 어떻게 될지가 소위 논의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조변하세요. 이제 그 민주당의 의원들이 한 10명 안팎의 20명 안팎의 의원들이 다들 서명하셔가지고 이게 당의 뭐 공식 당론인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 법의 실체를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성혼 합법하고 동성혼 반대하면 법으로 금지되는 법이다라는 걸 알면 동의하지 않을 여야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 내용 꼭 참조해 주셔서 특별히 이 법을 막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당 의원들 중에 이 법 몰라서 좋게 생각하시는 국회의원들을 이 오늘의 기자회견 자료를 통해서 잘 깨워주시고 이 악법이 몰라서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을 18일날 여가위 소위로 넘어간다고요? 많은 기도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한 분 더 짧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평위원 주관으로 건강가족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원근 각지에서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아마 파일이 전부 다 이제 언론 보도로 이제 쓰실 수 있도록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공을 하고 계신 거죠, 그죠? 예, 어디다 문의하면 될까요? 진평위원으로 문의해 주시면은요. 오늘 이 파일들을 통해서 잘 알리실 수 있도록 이 자료들을 모두 드린다고 합니다. 수고해 주시는 진평위원께 또 감사드립니다.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